조선의 한양도성은 파격적인 개혁도시였다? 네, 그렇습니다. 한양도성의 전체적인 계획을 맡았던 정도전은 당시 대세였던 격자형 도시계획에서 벗어난 전혀 새로운 도시의 형태를 선보였는데요. 정도전은 어떤 이유에서 과감한 도시 건설을 계획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도읍 한양도성은 그 형신면에서 기존의 이상적인 왕도의 형상을 과감하게 탈피한 모습이었습니다. 실리적인 측면을 강조한 새로운 형태의 도성이었죠. 우리나라는 고구려부터 거주용 성곽과 방어용 산성이라는 이중적인 도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한양도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으로 안정적인 도시 체계를 갖출 수 있었죠.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성곽은 안팎을 엄하게 하고 나라를 굳게 지키려는 것으로 나라를 가진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라며 성곽 축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태조는 정도전에게 성터의 조사 측정을 지시했고 정도전은 한양의 산세를 살펴 총 연장 59,500척의 성터를 확정했습니다. 위치를 보면 한양도성은 지리적인 조건을 최대한 이용하고 주어진 여건에 철저하게 순응한 형태였습니다. 정도전의 한양도성 계획은 격자형 도시계획 이론에 철저하게 반하는데요. 관자에 나타난 또 다른 도시계획 이론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관자에서는 도성 건설에 대해 대개 도읍은 큰 산 아래나 큰 강가에 세워야 한다. 천연 자원이 풍족해 지리가 편한 곳을 택해야 하므로 성곽이 반드시 직사각형일 필요는 없고 도로가 반드시 평탄하고 곧을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정도전이 설계한 신도읍 한양도성은 그 형신면에서 줄의 고공기의 이상적인 왕도의 형상을 과감하게 탈피한 모습이었습니다. 실리적으로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살리면서 효과적인 방어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인지제의의 원칙에 입각해 설계됐죠. 현재 남아있는 서울의 성곽은 대체로 태조, 세종, 숙종, 순조 때의 것입니다. 태조 시기에 지어진 성은 자연석을 거칠게 갈아서 사용한 게 보이는데요. 세종 시기에 지어진 성은 좀 더 직사각형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돌과 돌을 갈아 자연스럽게 연결했죠. 숙종과 순조 시기에는 직사각형으로 돌을 갈아서 축성한 게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궁궐을 살펴볼까요? 궁궐은 오로지 천자와 제후만이 영위할 수 있는 건축 형식으로 다른 계급의 건축과는 분명한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건설 기술과 이론이 집적된 곳이 바로 궁궐입니다. 조선시대 궁궐의 뚜렷한 특징은 다수의 궁궐이 동시에 활용됐다는 점인데요. 왜 이렇게 많은 궁궐이 존재했을까요? 먼저 경복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왕조의 으뜸이자 궁중 의례의 근간이 되는 장소로 궁궐의 의식들은 모두 경복궁을 바탕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755칸의 규모로 창건됐으며 여러 차례 확장되면서 왕궁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근정전은 경복궁의 정전으로 대조회의 공간으로 사용됐는데요. 중층에 팔작 지붕을 올렸고 다포작으로 화려하게 구성했습니다. 근정전 부편에는 편전인 사정전이 있었는데요. 편전은 임금의 집무실로 바닥에는 마루를 깔았으며 북벽 중앙에 어좌를 둔 게 돋보입니다. 조선 전기 교태전의 용도는 임금의 부속 전각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고종조 경복궁의 교태전은 왕비의 침전으로 영건됐는데요. 중앙에 3칸의 대청이 있고 좌우에 온돌방이 대칭으로 있습니다. 온돌의 사용은 동아시아에서 조선 궁궐 건축의 차별점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동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돌과 좌식 문화는 건물 전체의 형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선시대 건축에서 온돌은 뗄 수 없는 요소였고 궁궐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조선 후기 궁궐의 온돌은 함실 아궁이 방식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온돌에 수반된 굴뚝의 배치와 디자인은 역학적인 지식도 필요했는데요. 경복궁 교태전의 굴뚝은 아미산으로의 조망을 고려해 아예 조형물로 만든 점이 특징입니다. 창덕궁은 경복궁의 별궁으로 지어졌는데요.
임진왜란 등 여러 차례 소실과 복구를 거치면서도 가장 오랫동안 조선의 중요 궁궐로 사용됐습니다. 정전인 인정전은 중층 8작 지붕의 다포 전각인데요. 월대가 낮고 성난간을 두르지 않아 경복궁 근정전과는 다릅니다. 인정전 동편에는 선정전이 있는데요. 선정전은 창덕궁의 편전으로 지붕에 푸른색 기와를 올렸습니다. 이는 동궐도에서도 확인되는데요. 선정전 이외에도 경운각에 청기화가 올라간 것으로 묘사돼 있습니다. 창덕궁의 후원은 그 규모가 크며 생태계 보존 상태가 매우 훌륭한데요. 건축적으로도 다채로운 구성을 하고 있어 우리 정원사에서 으뜸으로 치는 수작입니다. 창경궁은 1483년에 이르러 경복궁과 창덕궁 다음으로 조성된 궁궐인데요. 정전인 명정전은 국보로 지정돼 있습니다. 조선 정전의 가장 오랜 유존으로서 이 시기 건축 형식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전각입니다. 창경궁에는 이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정각들이 있는데요. 대비들을 위한 동양의 궁궐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덕수궁은 제국의 말기와 근대, 시대 전환을 상징하는 궁궐입니다. 궁궐 건축으로서의 전성기는 경운궁 대화제 이후로 볼 수 있는데요. 정전은 중화전으로서 원래는 중층이었으나 1차 화재 이후 중건하면서 단층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층 건물치고 지붕의 면적이 과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 시기에는 황제가 거처하는 궁궐의 위상이 바뀌고 서양식 건축 기술이 유입되면서 궁궐의 모습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조선시대 건설 역사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